이번 영상에서는 5장 아키텍처와 구현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CPU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요, CPU에는 이런 다양한 기능적 유닛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키텍처에서 잘 배우셨을 텐데, 이러한 유닛을 우리가 가능한 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즉 순차적으로 수행했을 때 대부분의 유닛들이 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초당 수행 명령문 수를 크게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파이프라인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꽉꽉 채워서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가 돌듯이 착착착착 처리가 된다면 엄청난 성능적인 향상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지연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파이프라인의 성능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잠깐 설명을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 세탁 건조 계기라고 하는 어떤 세 가지 단계의 작업을 고객마다 해야 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세탁기가 굉장히 띄엄띄엄만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사용자의 처리 시간도 늦어질 뿐 아니라 세탁기나 건조기의 동작 시간도 매우 비효율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파이프라이닝 방식을 도입하면 세탁기는 세탁기대로 돌고 건조기는 건조기대로 도는 이런 형태의 방식을 우리가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이프라이닝에서는 우리가 보통 그 명령문 처리 과정을 이렇게 5개로 나누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패치와 디코드, 그리고 데이터 가져오고 실행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결과를 기록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5단계로 본다면 그걸 파이프라이닝을 통해서 이렇게 5배의 성능을 내자라는 것이 5배가 아니죠. 그것보다 더 많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이프라이닝 개념입니다. 최근에는 이것이 5단계가 아니라 파이프라이닝을 더 세분화해서 10몇 단계까지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파이프라인에서 지연이란 뭐냐 하면 파이프라인이 멈추는 현상이에요. 뭔가 우리가 앞에 명령에서 계산된 값을 써야 하는 경우는 그 앞에 명령문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그 다음 단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로드될 동안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도 파이프라인이 전체적으로 한참 동안 멈추는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지연을 그 파이프라인이 멈춰서면서 비어있는 공간이 나오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지연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지연은 최근의 슈퍼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가져오겠죠. 한 단계가 밀리면 한 단계에서 한 칸이 밀리게 되면 그만큼 그 뒷 여러 단계가 다 밀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우리가 지연을 안 시키는 것이 파이프라인 성능을 내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대적 프로세서를 위한 컴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요, 리스크 같은 간단한 명령문을 사용하고 로드 스토어는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꽉꽉 채우는 이런 것이 이제 현대적 컴파일러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가진 현대적 프로세서에서 컴파일러는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꽉 채울 것이냐, 빈 공간을 지연을 만들지 않을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지연되는 여러 가지 원인과 그 대책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캐시미스가 발생하면 메모리 버스로 실제 메모리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 이게 상당한 시간을 지연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캐시를 늘리거나 예측 방법을 개선하거나 다양한 레벨 캐시를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각 단계에서 쓰이고 있는 유닛들이 있는데요.
동일한 유닛에 여러 개가 겹치는 경우, 여러 명령문이 겹치는 경우 그걸 다른 명령문이 수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그 다음 명령문의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유닛을 여러 개로 복수로 만들어서 이런 지연을 줄이기 위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데이터 위험인데요. 데이터 위험은 뭐냐 하면 명령문이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준비되어야 그 다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로드나 또는 이전 명령의 계산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데이터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로드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명령문 스케줄링이라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 위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분기가 발생을 하면 다음 명령문이 패치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파이프라인이 비어 있게 되니까 우리가 연속된 명령문은 우리가 이제 미리미리 패치를 해가지고 와서 바로바로 다음 파이프라인을 채울 수가 있는데요. 분기를 하게 되면 명령문이 와 있질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분기하는 순간에 그 명령문을 가지러 가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파이프라인에 지연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분기 예측 방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걸 해결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데이터 위험과 제어 위험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위협인데요. 우리가 앞에 명령문에 계산이 끝나길 기다려야 되는 경우 또는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로드되길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데이터 위협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 컴파일러는 명령문 스케줄링이라는 걸 이용해서 앞뒤에서 지연된 구간을 채울 수 있는 명령문을 옮깁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지연 기간 동안에 파이프라인이 가능한 한 비지 않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스케줄링인데요. 이때 우리는 명령문 사이의 의존 관계를 분석해서 레지스터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명령문이 끝나야 할 수 있는 어떤 순서, 의존 관계의 순서는 지키면서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순서를 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명령문 스케줄링이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R1 더하기 R2를 하고 A를 읽어와서 R3 더하기 R2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A를 로드하고 나서 한참 있어야 이걸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걸 순서를 바꿔서 A 로드를 먼저 명령을 보내놓고 나서 얘를 수행하면 그러면 그만큼 파이프라인이 덜 비어 있겠죠. 그죠? 로드 명령 먼저 실행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걸 수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기서의 지연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레지스터 이름을 바꾸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명령문 순서를 바꿔보고 싶은데 여기서 우리가 그 R1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서 지금 그 다음에 써야 되니까 이거를 내가 아래로 보낼 수가 없죠. 그죠? 내가 로드 명령 후에 이걸 수행했으면 좋겠는데 레지스터가 같으니까 의존 관계가 발생해서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R5로 바꿨더니 이제 얘가 밑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리고 얘도 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R5가 오기까지 다른 일들을 좀 수행하고 나서 이걸 계산하게끔 하는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을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지연이 되지 않게 하는 효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컴파일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복잡한 예제인데요. 우리가 F3에 R1을 로드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로드 지연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F3를 받아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그거와 상관없는 애들을 미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R1 더하기 알파를 위로 보내서
로드 기다리는 동안 먼저 계산하게 한 거죠. 그쵸? 그리고 F3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곱하기 연산이 역시 또 지연을 일으킵니다. 더하기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더하기는 한 사이클이라면 어, 곱하기 연산은 4사이클이 걸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먼저 F3가 온 다음에 바로 곱하기를 수행하게 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하는 어, 더하기 연산을 뒤로 보내서 곱하기가 끝난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F4에서 지연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곱하기 연산을 앞으로 당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밑으로 내리고 곱하기 연산은 위로 올려서 지연을 줄이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 연산의 지연도 줄이고 로드의 지연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명령문의 순서를 바꾸는 방식으로 파이프라인의 지연을 줄이고자 컴파일러가 노력하는 것이 명령문 스케줄링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위협에 대한 현대적 대처 기법을 보면은요, 지금 봤던 것처럼 스케줄링을 해서 의존성이 없는 명령들을 순서를 재배치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해도 파이프라인이 비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그 지연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이제 그 동적 스케줄링입니다. 동적 스케줄링이란 명령문을 가지고 와서 그 명령문들을 하드웨어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실행 시점에 분석을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하드웨어니까 엄청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명령의 순서를 분석해서 실행 가능한 애를 먼저 실행시키는 전체적인 어떤 리스케줄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아웃 오브 오더 익스큐션이라고 합니다. 즉 명령문이 순서대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컴파일러가 만들어 놓은 순서와 상관없이 미리 할 수 있는 애를 먼저 계산하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아웃 오브 오더 익스큐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준비된 대로 실행을 하고 결과는 나중에 그걸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는 이런 방식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하드웨어에서는 컴파일러의 스케줄링에 만족하지 않고 아웃 오브 오더 익스큐션을 통해서 최대한의 파이프라인 성능을 뽑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위협이 있습니다. 제어 위협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점프가 있는 경우, 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 다음 PC를 알기 위해서는 앞에 if 문장이 됐든 비교가 됐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해야 다음 명령문의 주소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다음 명령문을 가져와야 할 수 있는 이런 패치와 디코드 단계를 바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체 명령문의 10% 정도가 분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기가 날 때마다 다음 명령문 올 때까지 파이프라인이 빈다면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지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측 방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드웨어적으로 하는데요. 하드웨어적으로 다음 명령문 주소를 예측한 후에 미리 패치를 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제 미리 패치해 와서 실행하는 것들이 아니면 언두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사실은 두 가지 방향, if가 있다면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의 명령문을 다 패치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실행을 두 개 다 하다가 아닌 부분은 언두시키는 뭐 이런 방식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파이프라인이 놀지 않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계산을 일단 돌려놓는 거죠. 돌리고 그걸 필요하다면 언두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명령문 예측이라는 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분기가 아닌 경우에는 단명령문이라는 건 바로 밑에 있는 거니까 순서대로 오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분기가 발생할 때는 우리가 그거를 예측을 통해서 미리 패치를 해와서 가지고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예측이 틀린 경우에는 우리가 언도를 해주어야 한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어, 분기 직전의 명령문을 분기 다음에 수행을 하게 함으로써 명령문을 가져오는 동안에 그 부분을 수행하게 하는 방법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우리가 아웃 오브 오더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거 아까 살펴봤는데요. 원래는 인오더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준 명령문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에는 아웃 오브 오더 실행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파일러에 의한 성능 향상이 한계가 있고 결국은 데이터 오더가 관건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순서를 바꿀 수 있는 명령문을 모두 찾는 이런 형태의 처리를 통해서 그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기 예측을 통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언도하는 방식도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비어있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아웃 오브 오더 실행은 계산량이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소형 기계에서는 전기 소모와 발열의 문제 때문에 인오더를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어떤 패치와 그 파이프라이닝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져온 명령문 버퍼에서 스케줄링도 하고 지연도 분석하고 그리고 분기 예측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기 예측하는 유닛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스케줄링과 분기 예측을 하드웨어적으로 실행을 해서 그것이 파이프라인을 최대한 성능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현대적 아키텍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컴파일러는 명령문 스케줄링 방식으로 명령문의 의미가 바뀌지 않게 지연을 메꿀 수 있는 명령문을 찾아서 순서를 바꾸어주는 방법을 쓰고요. 이것이 최근에는 하드웨어적으로 명령문 순서를 바꾸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의존 순서를 지키면서 여러 명령문을 동시에 수행하고 그것을 분석해내는 하드웨어를 구현을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건 분기도 역시 하드웨어적으로 예측해가지고 미리 명령문을 패치하고 그리고 만약에 예측이 틀렸다면 버퍼를 플러시하는 방법으로 언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그 아키텍처에서 어떻게 그 명령문 실행을 하는지 그리고 파이프라인 성능을 어떻게 높이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